지난 영상에 이어서 무경총효 북번지리에 나타나 있는 대요수와 소요수 등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무경총효의 요수조와 동경조를 검토하여서 요수와 동경의 위상을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경총효 요수조는 통전 고구려전의 요수, 대요수, 소요수 등의 기록을 바탕하고 여기에 수경주의 대요수 기술을 합입하면서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무경총효 편찬 이전까지 습득한 요나라 지역 지리 정보를 바탕하여서 요수, 대요수, 소요수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나라 영역, 구체적으로 요나라 동경을 중심하여서 펼쳐 보였습니다. 동경조에서는 요수를 기준하여서 두 곳에 동경이 존재했음이 분석되었는데 서쪽의 소유수, 동쪽에 대요수를 둔 동경과 대요수의 동쪽 150리에 존재하는 동경이 그것입니다. 요수조와 동경조를 교차 분석한 결과로서 요수와 동경의 위상을 시각화한 것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무경총효 북번지리의 요수조와 동경조는 무경총효 전대 문헌 즉 한서지리지부터 통전까지 대요수가 서쪽, 소요수가 동쪽에 위치한다고 한 기술을 전복하여서 그 위치를 뒤바꾸었습니다. 또한 소요수가 대요수에 들어가지 않고 동경의 서쪽에서 천량수 즉 대량수와 합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경총효에서 소요수는 서쪽에 대요수는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이 두 하천의 사이에 자리한 동경을 동경1로 대요수의 동쪽에 자리한 동경을 동경2로 임시 명명하였습니다. 동경1의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동경2의 위치는 그 방위와 리수 기록을 근거할 때에 현 요양시 백탑구에 부합하였습니다. 요수조와 동경조를 근거하여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난 요수와 동경의 위상이 무경총효 북번지리의 다른 기록들과도 합치하는지 다른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따져보겠습니다. 이로써 소요수와 대요수 그리고 천량수를 특정하고 미상으로 남은 동경1의 위치에 접근하겠습니다. 13산 북쪽에 의무려산이 있고 남쪽으로 대회와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경에 이르고 서쪽에는 소유수가 있다. 13산은 앞서 공유한 고려도경 봉경편 3790리 고찰에서 설명한 바대로 10세기 호교의 합록이 이래 역대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곳으로서 특히 조선시대 사행록에는 거의 단골로 등장하며 구체적으로 현 금주, 릉해시, 석산진 북쪽에서 서남쪽의 용두산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석산대산, 석구산을 거쳐서 석주산 등지에 이르는 13개의 산봉우리를 가리킵니다. 의무려산은 지나치게 유명하여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넓게는 부신시 남쪽, 의연 동쪽, 북진시 서쪽의 산줄기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이 산줄기 가운데에서 북진시 바로 서쪽에 연접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자, 지도에서 따져볼까요? 북쪽에 의무려산이 있고 남쪽에 대해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종의 고정점 역할을 하는 13산의 실제 위치인 현 릉해시 석산진 북쪽 부근의 위치에 부합하죠. 그런데 그 다음 기술을 보겠습니다. 동쪽으로 동경에 이른다. 무경총효의 동경은 앞에서 요수조와 동경조를 교차 분석해 본 바 총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경1은 서쪽에 소요수, 동쪽에 대요수를 두고 있는 위치로서 그 구체적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동경2는 현 북진시 동쪽 420리, 요하 동쪽 150리 위치로서 사학계 통설이 요나라 동경을 고정하여 놓은 현 요양시 백탑구에 해당합니다. 동경1은 동경2의 서쪽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 위치를 아직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지도상에는 동경 2만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동쪽으로 동경에 이른다. 동경 1이든 동경 2든 어느 쪽이라도 부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입니다. 서쪽에는 소요수가 있다. 석산진 일대 서쪽에 있는 하천으로서 특기할 만한 하천은 대릉하밖에는 없습니다. 북쪽으로 의무려산, 남쪽으로 대, 동쪽으로 동경을 제시해 놓고서 서쪽으로는 작은 실개천, 동네 하천을 제시한다는 것은 서술 맥락상 걸맞지 않습니다. 결국 13산조의 소요수는 현 대릉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해북주는 요하의 서쪽, 창해의 북쪽에 있는 옛 성으로 아버기가 주를 만들었다. 해북주는 앞서 게시한 동경도의 사극 소주 해북주 영상에서 고찰한 바대로 현 금주 의연 칠리아진의 북쪽 인근에 있었습니다. 창해는 본래 요해 발해와 마찬가지로 현 진앙도시와 산동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범주가 확장되어서 현 발해 또는 너른 바다의 수사적 명칭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즉 해북주조의 창해는 현 발해를 가리킵니다. 해북주는 현 칠리아진의 북쪽 인근에 있었으므로 창해, 즉 너른 바다의 북쪽에 있다는 기술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또한 요하의 서쪽에 있다고 기술하였죠. 만약 여기서 이 요하를 현 요하로 본다면 해북주에 대해서 요하의 서쪽에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게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현 요하와는 거리가 4,500리로서 지나치게 멀고 정작 해북주의 바로 옆에는 대릉하가 있으니까요. 해북주는 대릉하의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무경청요 해북주조에 요하의 서쪽에 있다는 기술은 앞서 살펴본 13산조에 서쪽에 소요수가 있다는 기술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즉 해북주조의 요하는 결국 현 대릉하인 것이죠. 동쪽으로 요하까지 300리, 서쪽으로 중경까지 300리, 서남쪽으로 건주까지 60리, 북쪽으로 옛 거란의 지역인 황수까지 400리, 서북쪽으로 송형령까지 100리, 동남쪽으로 이름하여 평양성인 안동도부까지 270리, 동북쪽으로 백천주까지 70리이다. 여기서 동지요하 300리와 동남지 안동도부 270리는 동쪽으로 요하까지의 리수만을 제외하고는 통전 유성군 쪽의 기술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북지 황수 400리 구거란계, 서북지 송형령 100리는 가탐도리기의 영주 입 안동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경총유가 수집한 당시 기준 새로운 정보입니다. 통전 권 178 유성군 조에는 유성군을 기점하여서 사방의 주요 지역까지의 거리가 주석되어 있는데 뒤죽박죽에 가깝습니다. 통전의 유성군 조는 유성군에서 요하까지 동쪽으로 480리라고 적었습니다. 무경총요 편찬 기자가 흥중부 조에 통전의 유성군 쪽 거리 기록을 합입한 까닭은 통전의 유성군이 현 조양시에 있었던 요나라 중경도 흥중부 자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경총요 편찬 기자는 현 사학계 통솔과 마찬가지로 당나라 유성군이 현 조양시에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통전의 480리를 300리로 고쳤습니다. 무려 180리를 깎아버린 것인데 이렇게 원전의 기록을 고쳐서 옮겨 적었을 때에는 무경총요 편찬 기자의 어떠한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480리를 300리로 고쳤을까요? 일단 통전의 유성군이 요나라 중경도 흥중부와 동일 위치인 현 조양시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통전이 기술한
유성군에서 동쪽으로 480리 유하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무경총효 북번 지리는 흥중부에서 현 금주시 의연에 있었던 의주까지 200리, 의주에서 현 북진시에 있었던 현주까지 120리라고 적었습니다. 도합 320리입니다. 현주에서 유화까지의 거리는 1125년 당시의 이정 기록인 허황종의 금국행정록 도리기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도리기에서 적기를 현주에서 현 흑사년 일대에 비정되는 토하와까지 90리, 토하와에서 다시 현 신흥진 일대에 비정되는 양어무까지 60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앞의 것에 더하면 도합 470리입니다. 그렇다면 양어무에서 유화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금국행정록에는 양어무에서 유화까지의 거리가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1144년의 이정 기록인 홍호의 성막기문과 1161년의 이정 기록인 장채의 금로도경은 두 문헌 모두 양어무에서 대하, 즉 유화까지 60리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총 530리입니다. 통전의 480리와는 앞의 숫자가 다르고 더욱이 리수가 50리 차이가 나서 통전의 유성군을 현 조양시에 비정하고서 보더라도 통전 유성군조에 유성군에서 유화까지 480리에 그 유화를 현 유화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유화 물줄기는 사실 명청대를 거치면서 요심 방면에서 북진시 방면으로 동에서 서로 옮겨간 것인데, 지금의 유화 물줄기를 고려하더라도 신흥진에서 그 동쪽으로 유화까지 약 20km입니다. 심리를 6km로 환산했을 때 이는 대략 30리에 해당합니다. 역시 총 500리로서 통전의 유성군에서 유화까지의 거리 기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전의 유성군을 현 조양시로 보고 480리 기록이 확실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통전 유성군 쪽의 유화는 현 유화가 아니라 양어무, 즉 현 신흥진 부근을 흐르는 요양하가 더 부합합니다. 즉 통전의 기록에서조차 그 유성군이 현 조양시인지 그 유화가 현 유화인지 또는 어디인지 불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무경총효 편찬 기자는 통전 유성군 조의 기술을 발췌하여서 요나라 흥중부에 합입하면서 480리를 300리로 고쳤습니다. 이는 글자 수도 그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오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80리를 300리로 고쳐서 적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흥중부에서 동쪽으로 300리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무경총효 의주조는 의주에서 서쪽으로 폐주까지 200리라고 했습니다. 폐주는 흥중부의 본래 이름입니다. 또한 앞서 게시한 동경도의 사극 소주 해북주 영상에서 고찰한 바대로 의주와 해북주, 금주도를 교차 분석한 바 의주와 금주의 거리는 120리였습니다. 금주는 대릉하에서 서남쪽으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흥중부에서 의주를 거쳐서 금주까지 320리, 마찬가지로 흥중부에서 의주를 거쳐서 현주까지 또한 320리입니다. 300리 지점을 현주 부근에서 찾자면 의무려산 산중이 됩니다. 반면에 300리 지점을 금주 부근에서 찾자면 현 대릉하 하류가 됩니다. 결국 흥중부에서 동쪽으로 300리 내외에 있는 하천은 현 대릉하 그리고 부신시의 북서쪽과 동북쪽에서 발원하여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의연 근방에서 대릉하에 들어가는 세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경총효 흥중부 조의 300리에서 3을 2의 오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흥중부에서 동쪽으로 유화까지 200리가 되는데 그 200리 지점은 바로 의주, 즉 현 의연이 되고 의연 바로 옆에는 대릉하가 흐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경총효 흥중부 조의 유화는 결국 대릉하인 것이죠. 이 사실은 해북주 조의
요하의 서쪽에 있다는 기술, 그리고 13산조의 서쪽에 소요수가 있다는 기술과 그대로 상통합니다. 즉, 현 데르나 하류 물줄기가 요하 또는 소요수라는 사실은 13산조, 해북주조, 흥중부조의 교차 분석으로서 성립이 되며, 이는 동경조의 동경의 서쪽에 소요하가 있다는 문장과 합치합니다. 다음으로 무경총요 북번 지리에서 현 요하를 요수 또는 대요수로 지칭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주, 서공산의 남쪽에 있다. 웅산 한계현을 다스리며 옛 요동의 땅이다. 동쪽으로 요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현주까지 백리이며 북쪽으로는 황수에 이른다. 종주는 현 부신시 대판진 일대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요수에 이른다고 했으니 무경총요 종주조에서 말하는 요수는 현 요하를 가리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주, 삼안의 땅에 있으며 본래의 주는 바다 서북변의 마을이었는데 옛날에는 세 개의 주가 있었으나 거란이 병합하여서 한 주로 만들었다. 동북쪽으로 생여진 지역이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해주까지 90리, 서쪽으로는 요하까지 60리, 남쪽으로는 통주까지 80리이다. 바다 서북변 마을에서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요하를 가리킵니다. 본래 한주는 내몽골 통요시 커얼친 좌익국이 사일소진 일대에 있었는데 모래 바람이 부는 건조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미상의 장소로 옮겨 설치되었다가 다시 요하가 범람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 철령시 팔면성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때에는 다시 그 동쪽 옛 900해영 자리인 현 이수연 편검성 일대로 옮겨졌습니다. 옛날에 세 개의 주가 있었다는 기술에서 세 개의 주는 실제 세 개의 주가 아니라 사마주를 가리킵니다. 한 주는 사마주와 유아주가 병합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즉, 글자가 누락된 것이죠. 서북쪽으로 해주까지 90리는 한주주에 잘못 삽입된 기술입니다. 무경총요 북번지리에는 이렇게 잘못 삽입된 기술이 많아서 내용을 파악할 때 면밀성이 요구됩니다. 이 한주조에서 가리키는 요하는 현 요하입니다. 심주, 야율덕광이 건설한 곳으로 소덕군이라고도 하는데 거란의 옛 땅이다. 동쪽으로 대요수에 이르는데 대요수 동쪽은 즉 여진 지역이며 서남쪽으로 동경까지 130리, 북쪽으로 쌍주까지 80리이다. 동경조의 동경서쪽의 소요수, 동쪽의 대요수 기술과 함께 심주조의 동쪽으로 대요수에 이른다는 이 기술이 남송 추리도가 소요수를 유화에 대요수를 혼화에 기명하고 그 사이에 심주뿐만 아니라 동경까지 표시한 데 결정적 근거 구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주와 마찬가지로 심주 역시 본래 현 요하의 서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요사 태조본기 신책 6년, 즉 서기 921년 음력 12월 기사에는 심주라는 이름으로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거란이 하북을 공략하면서 끌고 온 중국인들로 그 주민을 구성하여 설치한 순주, 기주, 요주 등과 마찬가지로 심주 역시 요하 서쪽에 설치된 것으로 역사적 맥락상 판단되며 애초에 그 주명은 심주가 아니라 계주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요사 태조본기에 적힌 심주는 요사가 편찬된 14세기 당시에 소급한 명칭으로 판단됩니다. 이르면 925년, 늦어도 926년까지 거란은 요하 동쪽으로 넘어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강론집 2에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즉, 아직 요하 동쪽이 거란의 소유가 되기 전에 설치된 심주가 요하 동쪽, 지금의 심양 지역에 존재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란은 926년 발해 멸망 후에 그해 가장 늦게까지 저항한
정리부와 그 주민을 현 심양과 천령 등지에 교치 및 사민해 왔습니다. 이때 본래 정리부의 속주인 반주의 이름에서 비롯하여 심주라는 주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동쪽으로 대요수에 이르는데 대요수 동쪽은 즉 여진지역이다 하는 기술은 본래의 심주가 요와 서쪽에 있을 적의 정보이며 그 뒤의 기술은 심주가 지금의 호나 부간으로 옮겨와 안착한 후의 정보인 것이죠. 결국 심주조에서 언급된 대요수는 현 요하입니다. 요주, 땅이 신라 지역을 공제하니 오랑캐 지역에서 요에 처이다. 동쪽으로 압록강 여진 지역에 이르며 서쪽으로 대요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석성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동경까지 150리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신라 지역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를 뜻합니다. 고구려가 장수왕 이래 고려를 국명으로 삼은 까닭에 주로 송원대 문헌에서는 고구려와 고려의 혼동을 피하고자 고려를 신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라로 표기된 것만을 가지고서 허망한 주장을 하여서 대중을 현혹하는 자들이 학계 비주류와 제야에 많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요주 남쪽에 있다는 석성은 명청대 문헌에서 석성산으로 등장하며 일명 고려성산으로도 불렸던 현 개주시 북쪽 인근 청성령의 기술계에 자리한 고구려 산성 유적을 뜻합니다. 요동지와 전요지는 개주의 북쪽 십리에 있다고 하였고 개평현지는 옛 개주이였던 개평현성 북쪽 13리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개주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6에서 7km 지점에 있는 고려 성촌의 동쪽에 연접해 있는데 남북 1.3km, 동서 1.5km, 둘레 약 5에서 6km 규모의 돌로 쌓은 산성 유적이 현존합니다. 서쪽으로 대요에 이른다 할 적의 대요는 현 요하를 가리킵니다. 요하를 대요로 적은 사례는 서경의 선화봉사 고려도경 봉경편에도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요수조와 동경조를 교차 분석하여서 얻은 요수와 동경의 위상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겨우 한두 개의 기록이라면 오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요수조와 동경조의 기록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무려 7개의 서로 다른 조목의 기록이 상호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연이거나 단순 오기가 아닌 것이죠. 흥중부 해북주 13산의 기록은 현 대릉하를 요하 또는 소요수로 지칭하고 있으며 종주, 한주, 심주, 요주의 기록은 현 요하를 요하, 요수, 대요, 대요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경총효의 요수조와 동경조를 교차 검토하여 얻은 결과로서 요수와 동경의 위상을 시각화한 것과 나머지 7개의 다른 조목이 나타내고 있는 소요수 및 대요수의 위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경총효 북번 지리에서 소요수는 현 세하에서 대릉하로 연결된 물줄기이며 철량수 즉 대량수는 세하가 대릉하에 합류하는 지점인 의연 이전까지의 대릉하 물줄기이고 대요수는 현 요하입니다. 그렇다면 미상의 장소인 동경일은 어느 곳일까요? 동경일은 현 북진시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게시할 고려 전기 서북계 강론집 2 거란 동경 이치 연구에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1190년에 남송의 황상이 제작한 추리도는 현 요하를 소요수로, 호나를 대요수로 기명하였고 이 두 하천의 사이에 심주뿐만 아니라 동경 역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추리도가 이러한 지리 인식을 보인 곡절을 탐구하였습니다. 대요수와 소요수의 개념은 1세기 말 후한때에 편찬된 한서 지리지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를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편찬된 수경이 받아서 보완하였습니다. 이 수경까지는 대요수가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안시현에 이르러서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형세였는데 6세기 초 역도원의 수경주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곧게 흐르다가 만곡을 그리며 서쪽으로 꺾여서 대체로 서남쪽으로 흘러서 안시현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왜곡 또는 수정되면서 현 서요하와 요하 물줄기에 지정되었습니다. 801년에 당나라 두가 편찬한 통전에 이르러서는 비록 대요수로 소요수가 들어간다 하는 기술은 없으나 전례를 따라서 소요수가 대요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통전에서 특이할 점은 대요수의 발원처로서 말갈국 서남산을 처음 삽입하면서 대요수의 물줄기를 동요하에서 요하에 이르는 물줄기에 지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두우는 전한 요동군과 현도군 등을 더욱 동쪽으로 지정하면서 역사 영토에 대한 연고권을 과장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044년 북송에서 편찬된 무경총요 역시 대요수와 소요수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비록 같은 강을 기술하고 있는 듯 하나 전대의 문헌이 전한 요동군과 현도군 등의 연고를 바탕하여서 고구려 지역의 지리상을 구체화하는 데 주안한 반면에 무경총요는 1044년에 편찬되기 이전까지 습득된 요나라 지역의 지리 정보를 바탕하면서 대요수와 소요수 등에 대해서 요나라 동경을 중심하여 그 지리 인식을 펼쳐 보이면서 전대 문헌과는 더욱 다른 새로운 지리 인식을 선보였습니다. 전대 문헌이 대요수를 서쪽에 소요수를 그 동쪽에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무경총요는 대요수를 동쪽에 소요수를 서쪽에 제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강이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동경을 두 곳 제시하면서 동경 1은 현 요양시 백탑구에 해당하는 곳에 동경 1은 서쪽에 소요수, 동쪽에 대요수를 둔 그 사이에 제시하면서 동경 1의 서쪽에서 소요수가 천량수, 즉 대량수와 합류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무경총요는 대요수와 소요수 등에 대해서 통전을 중심하고 수경주의 기술을 합입하여서 대체로 이 두 문헌의 대요수 및 소요수 지리 인식을 계승하는 듯 하면서도 이미 그 편찬 과정에서 습득되어 축적된 요나라 동경 주변에 새로운 지리 정보가 있었던 까닭에 통전 등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당시 요나라 동경 주변의 실제 지리상의 현장성을 보존하면서 요나라 동경 주변의 실제 지리상을 기술하는 데 중점하였습니다. 즉 무경총요가 기술한 요나라 동경 주변의 지리상은 당시에 실제 요나라에서 부르고 가리킨 지명인 것이죠. 이로써 당시 요나라에는 서쪽과 동쪽에 요수 또는 요하로 불린 강이 나란히 존재했으며 두 강은 서로 합류하지 않는 강이며 서쪽에 있는 요수는 소요수로 동쪽에 있는 요수는 대요수로 불렸다는 사실이 무경총요 북번지리에 채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래 요나라 동경이 현 북진시 일대에 있다가 개태 말년 또는 태평 연간에 현 요양시 백탑구로 이치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이치 이전의 지리정보와 이치 이후의 지리정보를 비판 검토 없이 합입함으로써 요수와 동경의 지리정보에 있어서 혼란과 오독을 야기하였습니다. 무경총요 북번지리가 지닌 이러한 기술상의 오류가 1190년에 제작된 남송 추리도로 하여금 요하와 호나, 소요수와 대요수 사이에 요나라 동경을 표시하게 한 것입니다. 추리도는 한서에서 수경주에 이르는 역대 문헌에 소요수와 대요수가 합류한다 한 기술을 계승하고 수경주와 통전에 대요수와 소요수 등을 현 요하와 호나에 지정한 바를 또한 계승하였으나 요나라 지역의 지리 정보를 표시하면서 무경총요 북번지리를 근거하게 되면서 무경총요 요수조와 동경조, 심주조의 기술에 따라서 요하를 소요수로, 호나를 대요수로 기명하고 그 사이에 동경을 표시하였습니다.